주식의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스이론이 정립되고 투자 원칙이 자리 잡혀갈 무렵 다비스는 2년 동안의 세계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주식 투자에 중독된 몸이라 주식을 쉴 수 없었던 다비스는 중개인과 상의 끝에 매일 정보를 이용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시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의 시세를 받기로 했으며, 매수와 매도 가격을 정해주면 중개인이 다비스가 정해진 가격에 이르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정보를 통해 이와 같이 종목들의 하루 움직임을 파악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식 시세가 정확하게 실린 경제지를 우편으로 받으며 전체적인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다비스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도 괜찮을지 두려웠지만 이 상황이 결과적으론 미래의 자신을 주식 트레이딩의 대가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비스는 그동안 많은 정보지에 둘러싸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듣게 되었으며, 시세가 궁금할 때는 중개인에게 언제든 전화를 걸어 주식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여건에서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지자 오히려 혼란도 없어지고 모순된 루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단기 시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되자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주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 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시세를 하루에 한 번 겨우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자신의 종목이 이전 움직임과 패턴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됩니다. 개별 종목들은 전체 시장의 어떤 급격한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투자 경력이 한참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인가 봅니다. 다비스는 개별 종목과 다우지수 같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같이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지수의 흐름도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해보려 연구해봤지만 개인 종목과는 다르게 전체 시장은 기계적인 표준과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에 다비스는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곧 깨닫고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도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쯤에서 다비스의 주식 투자 이론과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만 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견해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듯이 주식에 대해 견해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비스는 주식들도 사람과 같이 각기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사람들의 성향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느리며 보수적인 주식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심하고 신경질적인 주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예측하고 다루기 비교적 쉬웠으나 어떤 종목은 다비스가 도저히 다룰 수 없었습니다. 다룰 수 없는 종목을 매수할 때마다 다비스의 자산은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없음을 알았고 자기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과만 친해져도 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다비스는 자신이 실수했던 원인들을 매매일지를 작성하며 하나씩 기록하고 분석해봤습니다. 실수를 분석하며 다비스가 얻은 경험은 훗날 그의 모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경험은 절대로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자가 엑셀 핸들 브레이크 사용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 언제 감속을 하고 언제 역차를 추월하는지에 대해선 오직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와 같습니다. 다비스는 주식 투자의 진단가는 될 수 있어도 예언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주식을 발견해 그 주식이 좋은 상황임을 발견했다면 그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좋다는 것이지 내일장에서도 좋을 거라 보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비스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도 그릇된 것임이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사실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식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에 관해 예측한 것은 다비스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실수를 해도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맞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빗나갔다 해도 매도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비스와는 멀리 떨어진 무엇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비스는 더 이상 주식이 상승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하락해도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비스에겐 더 이상 주식과의 관계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그 시세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비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달러짜리 주식과 가치가 정해진 주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0달러짜리 주식의 주가가 49달러가 되면 이제 그 주식은 49달러짜리 주식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와 멀어진 덕분에 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비스는 마침내 주식의 가치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주식의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세상 모두에게 비밀처럼 꽁꽁 숨겨놓은 적정 가격이란 수수께끼를 풀어서 저렴하게 사는 게임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식을 대하는 다비스의 새로운 태도에 반응하듯이 얼마 동안의 주식 투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다비스의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주식 투자 실패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박스를 돌파하여 매수했던 종목들이 영겁 후 다시 박수권을 하향 이탈한 것입니다. 수익을 보고 있던 종목들도 정해진 매도가 이하로 떨어져 매도가 되었고 신규 진입했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다비스는 단 한 주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절한 종목들과 지켜보던 종목들이 다신 높은 박스권으로 진입해 갈 때까지 일절 투자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 동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비스는 강세장의 한 단계가 끝나고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종목도 없이 자신의 이론과 원칙에 입각하는 종목이 나타나길 지켜보는 사이에 시장은 누구나 알만한 약세 시장의 증거가 뚜렷해졌고 이때가 되어서야 서서히 전문가들 중에 주가가 붕괴되고 있고 현금을 보유할 때라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비스는 반복된 손절매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자신이 정한 손절매 원칙을 지킴으로써 하락장에 진입하는 초입에서 시장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전환점을 미리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손실회피 시스템은 큰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스는 손절매 기능을 작동해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투자금의 50%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다비스와 같이 주가의 움직임에 맞춰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을 투기꾼이라 표현하지만 다비스는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란 좋은 카드가 나오길 기다리며 행운을 바라는 포커판에 앉아있는 투기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몇 주일을 보내던 다비스는 하락장 약세장이 펼쳐지니 맹렬하게 앞으로만 뛰어갈 것 같았던 육상선수 같았던 대부분의 주식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 보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얼마나 깊은 병을 안고 있고 그 병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주식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많이 올라 100달러짜리가 된 주식이 40달러로 하락했다면 박앤세일이라 좋아하겠지만 다비스의 판단은 상당 기간 원상태로 반등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리에 극심한 부상을 입은 육상 선수가 다시 예전처럼 달릴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과 비슷한 이치였습니다. 다비스는 약세장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주식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수주 동안을 하향 추세를 거듭하는 동안 다비스는 아무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채 경제지에서 주식 시세를 보면서 시장의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주식들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더라도 시장 추세가 바뀌면 가장 빠르게 선두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하락이 조금씩 약해지는 기운이 들면서 하락 추세에 저항하는 종목들이 몇몇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대부분은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주식의 움직임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수익력이고 다비스는 수익력이 좋아질 거라 예상되는 종목 안에서 기술적 매매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주식의 기술적 움직임을 보고 주식을 선택하지만 수익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스스로 지칭하는 기술적 펀더멘털리스트의 투자 형태입니다. 다비스는 기존에 잘 나가서 안정된 산업이 아니라 새롭고 진보적인 산업에 주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여성일처럼 명확한 유행이 있었고 성공하려면 유행에 맞는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쯤 생각하니 다비스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주가가 상승할 주식들만 찾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다비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회사에 생산 제품이 어떤 테크놀로지인지 신계 발품인지 어떤 원리인지 뭘 만드는지 따위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그 회사가 유행하는 사업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식이 다비스의 기술적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지만 알면 될 뿐이었습니다. 무용수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급등할 주식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라 초보자들이 다루기 힘들 것이지만 그러한 주식들은 더더욱 비싸질 것이었습니다. 다비스는 이제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기로 작정합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캐나다 시절엔 주식으로 도박하지 말 것을 배웠으며 기본적 분석을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고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 모든 걸 통합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비스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